안녕하세요. 톡톡 코인365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파워레저라는 코인입니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이 파워레저가 뜻하는 바가 이제 이 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워레저에서 이 파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 바로 레저라는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수기, 원장을 뜻합니다. 뭔가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바로 에너지를 기록하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 암호화폐 기준을 나타내주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하나 기준 1,500억 원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기준 108위에 해당하는 다소 메이저급에 있는 코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토큰 기준에서 58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토큰에서도 금액적으로 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59조임을 감안해 볼 때 요 파워레저라는 코인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의 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있어서의 좀 잠재력을 보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 코인에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이 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 에너지의 여러 종류에 각광받고 있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코인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파워레저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통해 화력 발전, 그리고 우라늄을 통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에 이제 대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환경에 대한 걱정과 그 다음에 관심의 대두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정보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전체 에너지의 2.1%를 공급했다라고 한다면 2013년에는 3.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안에는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조력, 그리고 폐기물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에서 2013년으로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의 많은 양의 어떤 증가를 보여준 것은 바로 태양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천연자원을 이용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는 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지원을 좀 더 늘리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2에 대한 규제와 그리고 탈원전화를 좀 선언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42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코인이다라고 또 기억을 해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양광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개인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발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혹은 가정집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달게 되고, 그리고 햇빛이 태양광 패널 속에서 어떤 단자를 통해서 이 전기를 축적하고, 그리고 이 전기를 다시 가정용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자연환경 속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의 면적이 넓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내가 저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개인은 한전과 같은 전력을 공급해주는 기관에 이 전기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러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비효율적이냐? 자, 내가 A동에서 전기를 생산하지만 정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변압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를 여기까지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생산했던 전기가 10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일로 넘어가게 되면 한 5에서 7밖에 되지 않더라. 그럼 이 중간에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3이라는 전기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가 모아놨던 전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파워레저입니다. 그래서 파워레저의 목표를 살펴보게 되면 Democratization of Power라고 해서 전기의 민주화, 그리고 에너지의 민주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이 에너지를 교류를 하는데, 이때 여기서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의 목표를 맞추고 있고, 이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혹은 풍력 발전을 통해서 다소 이제 이용 가능한 에너지로서 얻은 것들을 좀 모아서
거래를 하는 전력 거래를 교환하는데 이제 민주화를 꿈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워레저의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에너지 산업은 어땠는지 살펴보면 기존의 에너지 산업은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 간접 자본으로 도로나 항만, 그 다음에 이런 전기, 철도와 같은 다양한 것들은 이제 국가 주도로서 운영이 되어졌는데 현재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마이크로 그리드, 인베디드 네트워크와 같은 분산 에너지 자원이 급성장해서 탈중앙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는 탈중앙화라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코인들에서 계속 탈중앙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부분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코인이 일맥상 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요 표현인데요. 그리드는 일반적으로 이런 격자를 뜻하는데 우리 집 상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단위의 어떤 집과 상가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으로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들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도 있고, 혹은 중앙과 연결이 되어서 내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R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 시스템과 함께 운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탈중앙화된 에너지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바로 파워레저가 그 일맥의 밑을 깔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는 과연 집중화가 되어 있는지 혹은 탈중앙화가 되어서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미국의 9.11 테러라던가 유럽의 대규모 정전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는 이 에너지가 어떤 적으로 모아져 있는 것보다 좀 널리 퍼져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 그래서 어떤 일부분이 공격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좀 나눠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대두가 되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가 안 쓰는 공간들, 집이나 별장이나 특정 일부 구간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에어앤비라던가, 그 다음에 사용자가 우리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쓸 수 있는 우버 시스템과 같은 개념으로 내가 우리 집에서 생산하고 남은 에너지를 갖다가 팔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워레저라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레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발도상국에서 전력을 P2P 거래로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좀 전기를 집약적으로 생산해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개발도상국들이 땅은 넓고 자원은 많은데 또 거기다가 뭔가 공장을 설립하고 전선을 깔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각각 집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전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를 좀 끌어다 쓰고 싶은데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드렸던 파워레저라는 어떤 코인을 통해서 내가 그 코인을 지불하고 일정 부분의 어떤 전기를 가져다 쓰고 하는 형태로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환경의 어떤 걱정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상용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전기차 충전소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이렇게 다른 변환기를 설치한 후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어떤 주유시설처럼 확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 바탕으로 만들어진 코인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들이 블록체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중앙화된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탈중앙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비트코인이 아니라 과연 이더리움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것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A라는 애가 전기를 팔고 B라는 애가 전기를 살 때 분명히 B라는 A한테
요 파워레저라는 토큰을 지불하고 A는 일정 부분의 어떤 전기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계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만의 계약들을 갖다가 중개인이 여기서 있어버리게 된다면 탈중앙화를 꿈꿔왔던 이 파워레저의 목표는 실현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 없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코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 코인에는 두 가지의 토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이기 때문에 스팍스라고 하는 이 토큰과 그 다음에 파워 토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파워 토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레저라고 하는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입장권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이 스파크는 왜 필요하냐? 얘는 각 지역의 그 전기세와 이제 동등하게 맞춰진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와 얘를 구별을 해놓느냐?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가격의 등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굉장히 높은데 이제 이 코인이 더 많이 좀 시가총액도 커지고 해서 올라가졌을 때 이 파워 토큰의 어떤 시가총액의 변화로서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내가 바꾸려고 하는 전기 가격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 가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높아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 가격이 너무나 비싸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념으로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스파크의 개념은 뭐 1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과 각 국가에 따라서 요 변환 비율을 만든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워레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들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퍼슨 투 퍼슨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제 변환을 해주는 트랜스미션 익스체인지나 이런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서 볼 만한 개념은 바로 네오 리테일리어라는 개념인데요. 소매업자를 뜻하는 리테일리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은 물건들을 개인에게 파는 것들을 소매업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네오 리테일리어라는 개념은 내가 이제 올해는 1000개의 전기를 생산했는데 1000개를 다 소진해버렸다. 그러면 팔 게 없는데 만약에 1000개를 생산했는데 내가 900개만 쓰고 100개가 남았다. 그때는 팔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매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뭔가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남았을 때 어떤 잉여 자원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어떤 나의 수익으로서 창출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전기차에 공급이 된다라거나 그리고 뭐 파워포트라고 해서 어떤 그 전기가 뭐 110V인지 220V인지에 따라서 이제 변환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눈여겨서 보셔야 될 만한 특징은 바로 이산화탄소를 거래할 수 있다는 카본 트레이딩이라는 개념인데요. 각 국가별로 이제 CO2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화력 발전을 좀 많이 해가지고 CO2의 그 배출이 많았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파워레저라는 토큰을 통해서 그 카본을 사가지고 내가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류의 장으로서까지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레저는 다양한 그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대부분 전기와 관련된 공사에 이제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워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2위 전력회사와 파트너십을 이제 제휴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아직까지 어떤 성과가 보여져 있지 않은 어떤 토큰이기 때문에 이런 제휴를 좀 꺼려할 만도 한데 이 일본의 기업이 파트너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태국에서도 이 태양광을 연구하고 있는 그 정부 단체에서 우리 이번에 공업단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공업단지에다가 너네 토큰 플랫폼 한번 깔아서 사고 팔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태양열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태국 이제 정부에서 어떤 플랫폼을 추진해주고 있다라는 것처럼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는 이제 왜 이 코인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뒷부분에서는 코인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지는가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파워레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공개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양의 정보가 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더 개발되어진과 동시에 다양한 어떤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코인으로 눈여겨보지 않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파워레저 코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